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는 카프카의 동작 방식과 사용 방법에 대해 발표할 소프트웨어 학과 김영성입니다. 저는 저번 학기에 캡스톤 디자인으로 카프카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학습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발표하려 하는데 아마 다시 한다면 캡스톤 주제는 다른 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목차에서는 이제 왜 카프카가 등장하게 되었고 카프카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카프카를 개발했던 링크드인에서 필요에 의해 노스가드라고 카프카를 대체할 새로운 메시징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카프카는 2010년에 우리에게 익숙한 링크드인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로그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나중에 분석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검색 관련 알고리즘 같이 사용자들이 뭘 클릭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등의 활용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로그 데이터는 단순히 프로덕션 데이터보다 훨씬 커지게 됐어요. 검색 관련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거를 클릭했냐 뿐만 아니라 화면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 같은 로그까지 수집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링크드인에서도 먼저 기존 도구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는데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았고 기존의 메시징 시스템에서는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기존의 MQ들이 대부분 이제 하나의 자료 구조로 구성되다 보니까 수직 확장에 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브로커의 처리 용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서버도 이제 요즘 EC2 같이 수직으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평으로 확장을 많이 하는 것처럼 브로커도 서버이기 때문에 수평 확장이 더 필요했는데 이런 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징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드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서 기존의 MQ들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러려면 카프카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카프카의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프카 전체적인 구성 요소인데요. 프로듀스와 브로커, 컨슈머로 구성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줍키퍼는 이제 카프카의 여러 브로커들을 조정해주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논리적인 구조인 토픽 파티션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는 이 줍키퍼는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용된 버전은 9버전이고 줍키퍼의 역할은 이제 키레프트라고 이제 브로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KAP라는 거는 카프카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라고 개선 제안하는 건데요. 현재 900번대 정도까지 나왔는데 500번대에서 이렇게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성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토픽과 파티션, 프로듀서, 브로커, 컨슈머 순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토픽은 카프카에서 이제 메시지를 분류한 논리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폴더 같은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의 토픽은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뉘어져 됩니다. 실제로도 이제 파티션은 이제 세그먼트라는 파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제 토픽은 실제로도 폴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파티션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파티션의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동시에 읽고 쓸 수 있고 하나의 토픽이 여러 브로커에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이제 발행된 이벤트가 하나의 브로커에서 저장되고 다운되더라도 다른 브로커에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프카는 큐가 아니라 이제 메시징 플랫폼이라 했는데 이 파티션 하나가 큐와 같이 동작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각 파티션은 이제 다른 C계열 DB랑 비슷하게 어펜드 원리로 하나의 파일에 이제 계속 글을 뒤쪽에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벤트를 삭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쌓아가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리텐션 정책으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이벤트를 보관한다 하면은 일주일 동안 보관한 이벤트를 삭제하는 형식인데요. 이때 이 파티션은 하나의 파일에만 계속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정 양이 되면은 다른 파일로 새롭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파일이 하나면 파일의 앞부분만 잘라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다음 단일 파일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이 파일을 디스크에서 가져와서 탐색하고 닫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브로커인데요. 브로커는 이제 카프카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프카 클러스터는 여러 대의 브로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최소 3대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대를 두는 이유는 고가용성과 확장성 때문입니다. 아까 저번 장에서 설명드렸던 토픽은 여러 파티션으로 나뉘는데요. 이 파티션은 하나의 브로커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브로커의 레플리카로 복제됩니다. 파티션 0번이 있고 이를 레플리케이션 팩터를 3으로 설정했다 하면은 브로커 1번, 브로커 2번, 브로커 3번의 파티션 3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아까 주키퍼 또는 캐레프트가 리더를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프로듀서를 통해서 이벤트를 브로커에 발행하게 되면 이 리더 레플리카에 발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팔로우 레플리카들은 이제 일정 시간 주기로 리더에게 패치 요청을 보내는데요. 이 패치 요청을 통해서 리더가 받은 최신 데이터를 가져와서 같이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ISR인데요. 브로커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브로커의 개수만큼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싱크 레플리카라고 동기화를 맞춰주는 레플리카의 개수는 설정을 따로 가능합니다. 이때 나중에 프로듀서에서 에크라는 개념을 설명할 건데요. 제가 TCP에서 듣는 에크랑 똑같은 건데, 이게 프로듀서에서 브로커라는 서버에 메시지가 잘 도착했는지 보장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ISR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오른쪽은 이제 프로듀서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간단한 코드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복제된 파티션과 프로듀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프로듀서는 이렇게 브로커의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객체를 직렬로 해줄 시리얼라이저, 에크, 리트라이브 횟수, 그 다음 이벤트를 한 번에 얼마나 보낼지 배치와 같은 설정값을 설정해서 생성해주면 됩니다. 이벤트를 보낼 때에는 이벤트를 보낼 토픽, 키, 그 다음 이벤트 값인 value를 설정해서 메시지를 발행하면 됩니다. 메시지를 발행할 때는 키의 C값을 기반으로 파티셔닝 되어서 전달되는데요. 그래서 같은 키로 발행된 이벤트는 같은 파티션으로 발행되게 됩니다. 이때 꼭 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키가 없으면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파티션이 지정되어 발행됩니다. 프로듀서를 설정할 때는 이제 해당 프로듀서를 사용해 전달하는 이벤트의 특성,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고려해 설정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그와 이제 역등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프로듀서에서 설정해 줄 수 있는 에크 값은 0과 1과 얼이 있습니다. 얼은 이제 -1로 설정해도 되는데요. 이제 프로듀서는 이제 지정된 토픽 파티션으로 이벤트를 발행하는데, 이 중에서 0으로 설정하면은 이제 프로듀서는 발행만 하고 이 브로커가 잘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1로 보내면은 리더 파티션이 받았는지만 에크를 받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제까지 저장을 성공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요. 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SR, 그러니까 동기화가 되어야 되는 파티션들까지 모두 복제가 되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 파티션에서는 이제 디스크에 이벤트들을 보관하게 되는데, 이 브로커에서는 이벤트를 받으면 바로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커널 레벨의 페이지 캐시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벤트가 일정 수치 모이면 한 번에 플러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에크가 1로 설정됐을 때는 리더만 받아도 에크를 받는다 했는데요. 이 1인 상태에서는 디스크에 저장이 되지 않고 페이지 캐시에만 저장이 되어도 에크가 돌아오고, 이제 어린 상태에서는 이제 그 팔로워 레플리케이트들이 이제 패치를 하려면 디스크에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에 리더에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패치를 통해서 팔로워들한테도 저장이 되고 나서 에크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에크를 그래서 이제 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메시지 유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실이
있으면 민감한 환경에서는 에크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제 에크어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에크를 아니 브로커가 이벤트를 받고 저장을 했는데 에크를 이제 프로듀서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프로듀서한테 보낼 때 이제 이 에크가 유실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처리가 지연이 되어서 프로듀서가 지정된 시간 안에 에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프로듀서는 얘가 이벤트를 못 받았구나 생각하고 다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듀서가 이벤트를 두 번 보내고 브로커는 이걸 두 번 저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이덴포텐트 프로듀서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에크얼을 설정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이 옵션을 사용하면 이벤트의 프로듀서 아이디와 몇 번째 이벤트인지 시퀀스 넘버를 사용해서 중복된 이벤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프카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컨슈머인데요. 컨슈머는 이제 브로커에서 데이터를 읽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MQ에서는 이제 프로듀서에서 이벤트를 보내면 이제 브로커에서 컨슈머 쪽에 푸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카프카에서는 이제 컨슈머가 브로커에 폴 요청을 해서 받아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안에 버퍼가 있고 폴을 호출하면은 이 버퍼에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이제 패치를 별도로 서버에 세우는 형식입니다. 이 카프카의 컨슈머는 이제 파티션 단위로 컨슈머 단위로 이제 토픽 단위로 그 구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까 분배해주는 형식에서 각 파티션을 이 컨슈머들에게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컨슈머는 여러 파티션을 구독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의 파티션을 여러 컨슈머에서 구독하는 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같은 컨슈머 그룹에 있는 여러 컨슈머는 하나의 파티션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그룹은 그룹 아이디를 기준으로 여러 컨슈머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는데요. 그래서 이 컨슈머들이 죄송합니다. 이 컨슈머들이 하나의 파티션이 많아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컨슈머가 이 지정된 파티션 개수 하나보다 많으면 이제 남은 컨슈머는 쉬게 되고, 남아있는 컨슈머들이 반대로 이제 지정된 컨슈머가 파티션을 처리하다가 컨슈머를 담당하고 있던 프로듀서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이 파티션들이 다시 남아있는 컨슈머들에게 재분배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밸런싱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체 컨슈머들이 소비를 멈췄다가 다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최소화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스가드는 올해 4월에 발표된 좀 최신 내용인데요. 카프카를 개발했던 링크드인에서 카프카를 대체하기 위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아직 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 오픈소스화도 진행 중이라고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서 카프카의 확장성은 이제 파티션 단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메타데이터도 많아지고 파티션을 늘리면 이제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파티션을 세그먼트라고 더 작은 단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확장성의 단위를 이 세그먼트로 바꿔서 확장성을 늘리고, 기본적인 이제 에크 동작을 수정해서 일관성과 경고함도 향상시킨 로그 스토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